좁은 전셋집에서 시어머니가 내뱉은 단 한마디가 내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손주를 키우겠냐는 그 말 한마디에 내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죠. 남편은 그저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 반지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던 캠핑카 한 대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혼자 떠난 여행에서 만난 낯선 이웃. 그와 나눈 대화는 내가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게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숨겨졌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설렘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소연과 남편 도훈이 3년 만에 마련한 전셋집. 비록 작지만 두 사람이 함께 꾸민 첫 보금자리였죠. 소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직접 담근 김치와 전, 나물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도훈아, 시어머님 몇 시에 오신대? 3시쯤 도착하신다고 하셨어. 소연은 시계를 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말투.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라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옷차림의 시어머니 순자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래, 여기가 새 집이구나. 순자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연은 그 한숨 소리를 놓치지 않았죠.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도훈이 어머니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연은 부엌에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 상에 올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만든 음식이에요. 드셔보세요. 순자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넣기도 전에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좁은 집에서 손주를 키우겠다고? 소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도훈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음을 지었어요. 엄마, 우리 형편에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방 2개에 화장실 하나. 거실도 이렇게 좁은데 애 낳으면 어디서 키우려고.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집이에요. 최선. 도훈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이것밖에 못 구했어. 엄마, 그만하세요. 여기 정말 좋은 집이에요. 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소연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순자는 몇 젓가락 먹더니 그만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요즘 소화가 안 돼서. 어머니, 제가 소화 잘 되는 죽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집들이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끝났습니다. 순자는 떠나면서도 소연의 정성에 대한 칭찬 한마디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나 간다. 도훈아, 너 엄마 차까지 데려다줘. 네, 엄마.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소연은 상위에 그대로 남아있는 음식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며칠 동안 준비했던 음식들, 새벽부터 닦았던 집안,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도훈이 돌아왔을 때 소연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등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화났어?
아니,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소연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도우는 편안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있었어요.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쉽게 넘어가? 뭘?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안 들렸어? 들었지. 근데 그게 뭐 대수야. 엄마가 좀 직설적이신 거지. 나쁜 뜻은 아니잖아.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 같은 존재구나.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흔들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에서 소연은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 후엔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집들이 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네, 어머님. 소연아,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놔라. 우리 도훈이 요즘 살이 빠진 것 같더라. 네, 알겠습니다. 남자들은 잘 먹어야 일도 잘하는 거야. 내가 신경 좀 써줘야지. 제가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럼 끊을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도훈이 귀가했을 때 소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그래. 무슨 일이야? 반찬 채워놓으라고. 당신 살이 빠졌대. 아, 그거. 엄마가 좀 걱정하시나 봐. 나는 매일 당신 밥 챙기고 있는데 살이 왜 빠진 거야? 회사에서 바빠서 그런가 봐. 스트레스도 받고. 소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입맛이 없었어요. 도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소연은 친구 민지를 만났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지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 때문에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 어제도 전화 오셔서 남편 반찬 신경 쓰라고 하시더라. 내가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소연아, 시어머니시잖아. 며느리면 그 정도는 참아야지. 그래야 하는 거야? 응. 다들 그렇게 살잖아. 나도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그냥 참고 살아. 시간 지나면 나아져. 소연은 답답했습니다. 친구조차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오며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예민한 건가? 그날 이후 소연은 점점 침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에도 남편의 무심한 말에도 그저 네,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봤자 이해받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은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도우는 회사에 나갔는데 문을 열자 시어머니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요. 갑자기 시간이 나서. 도훈이 없어? 네. 회사 일이 있어서 나가셨어요. 그래? 그럼 나랑 얘기 좀 하자.
순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연은 불안한 마음에 차를 준비했어요.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맙다. 그런데 소연아, 너 요즘 건강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아직도 아기 계획은 없는 거야? 소연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됐다니. 결혼한 지 벌써 2년이 넘었잖아. 내 나이가 몇인데 35이에요. 그러게, 35이면 늦은 거야. 빨리 낳아야지. 나이 들수록 출산도 힘들어진다고. 저희 부부가 결정할 문제예요. 어머님. 순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혼하면 애 낳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데서 손주 본다고 생각하니 속이 뒤집혀. 소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데서라는 말. 그 한마디가 소연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어머니, 저희가 최선을 다해 마련한 집이에요. 최선. 이게 최선이야? 도훈이가 벌이가 괜찮은데 왜 이런 데서 사는 거야? 다른 집들은 다 아파트 사던데 저희는 아직 여유가 없으면 만들어야지. 내 아들 이렇게 좁은 데서 살게 하다니.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제가 뭘 해도 인정해 주신 적이 없으세요. 뭐라고? 집들이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며칠 동안 준비한 음식, 깨끗하게 닦은 집, 아무것도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어요. 내가 너한테 서운하게 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며느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 간다. 도훈이한테 엄마 다녀갔다고 전해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녁 무렵 도훈이 돌아왔습니다. 소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도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다녀가셨다며? 무슨 일 있었어? 들어와. 도훈이 들어와 소연 옆에 앉았습니다. 소연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당신 어머니 얘기야. 오늘 오셔서 또 그러셨어. 이런 집에서 손주 볼 생각하니 속이 뒤집힌다고. 도훈의 표情이 불편해졌습니다. 엄마가 또 그러셨어? 미안해.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당신이 어머니한테 얘기 좀 해줘.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뭘 어떻게 얘기해. 엄마 성격 알잖아. 그게 문제야.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나도 내 편이지. 아니야. 당신은 항상 중립을 지키려고만 해. 그게 나한테는 상처야. 도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엄마한테 집이 좁다는 말이 틀렸냐고 할까? 실제로 좁잖아.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훈을 바라봤어요. 지금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사실을 말한 건데 뭐가 문제야? 문제는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전혀 모르잖아.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엄마도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냐? 소연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도훈이 손을 잡았어요. 어디가? 그냥 좀 혼자 있고 싶어. 소연, 우리 싸우지 말자. 당신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어? 소연은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도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마음대로 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도우는 나가버렸어요. 소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처음으로 터진 큰 싸움이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우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주차장에 캠핑카 한 대가 보였어요. 그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혼자 캠핑카 안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웃집 남자, 정우였어요. 소연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혼자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날 밤, 소연은 처음으로 결혼 반지를 벗었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그러고 나니 손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훈과 소연은 서로 말을 아꼈어요.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캠핑카 옆에서 정우를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죠? 네. 몇 달 전에 왔어요. 저도 여기 산지 1년 됐어요. 캠핑 좋아하세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그래요? 혼자서 떠나보면 생각보다 재밌어요. 사람도 다시 보이고, 사람이 다시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기 자신을 볼 시간이 생기거든요. 누군가의 남편도 아들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요. 소연은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좋겠네요. 그런 시간. 언제든 떠나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렌트하는 곳 알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캠핑카 여행 영상을 검색했어요. 화면 속에는 혼자 여행하는 여자들이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웃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는 모습. 소연은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 며칠 후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아. 나야. 네, 어머님. 요즘 도훈이랑 사이 안 좋다며? 소연은 놀랐습니다. 도훈이 어머니한테 말했나 봐요. 별일 아니에요. 별일 아니긴. 도훈이가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하던데. 너희 둘 사이에 뭔 일 있어? 그냥 부부 사이에 흔한 일이에요. 흔한 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래? 손주는 언제 낳을 거야? 내 나이가 벌써 35이라며? 소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바쁘긴 뭐가 바빠. 시어머니 전화인데 그것도 못 받아? 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도훈 씨랑 잠시 떨어져 지내보려고 해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만의 시간.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결혼했으면 책임감을 가져야지. 책임감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시어머니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어요.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오래전에 사두고 쓰지 않았던 스케치북. 도훈이 퇴근하기 전에 집을 나왔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결정한 선택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었어요. 소연이 향한 곳은 캠핑카 렌트 매장이었습니다. 정우가 알려준 곳이었어요. 매장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혼자 여행해도 될까요? 직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요즘 다들 혼자 떠나요. 걱정 마세요. 사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시간 후, 소연은 캠핑카에 올라탔습니다. 키를 돌리자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지만 소연은 천천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가자. 나를 찾으러. 소연은 강릉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시원한 바람, 모든 게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강릉에 도착했어요. 바닷가 근처 캠핑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소연은 캠핑카에서 내려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여기 정말 왔구나.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모든 게 서툴렀어요. 불을 켜는 데만 10분이 걸렸고 밥은 설익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소연은 캠핑 의자를 꺼내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 귓가에 들리는 파도 소리,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일기장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나로 처음 살아본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하늘 가득 쏟아졌어요. 소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